5월 30일 7시에요. 2시부터 지금 글을 쓰려고 앉았는데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동안 정리해 놓은 자료가 싹 지워졌어요. 그리고 글조차 못 읽게 정신건강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은하고 구토제하고 펜타닐 태그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막 경련제 청산가리 싸가지고 막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고 이거 지워졌다고. 이거 지워져가지고 우는 것처럼. 네? 악마 새끼, 짐승 새끼. 하는 짓거리가. 오늘도 그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리든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모든 자료가 국방부 군사재판소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출근하셔가지고 가족들, 친구들, 부모들, 이 구역에 대구 서구에 모든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시민들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죠. 이들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라는 명분으로 재산을 갖고 죽였죠. 그리고 리든베르크 협약에서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가고 있고 10명만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이면 사형을 받게 돼 있는 법인데 오늘도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얼굴에다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한 글자도 못 썼어요.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이 나치즘이 이런 거예요. 화학무기 고문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난 100년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바이러스로 전 세계인들이, 전 국민들이 바이러스 질환이 일어나는 걸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세균 감염 치료제인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현대인의 질병,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 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면 항생제로 치료해서 치료가 안 되죠.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니까.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면 그때는 또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굴하죠.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와서 만성 염증 질환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암, 희귀병으로 합병 쪽으로 발전하면은 가족력이다. 그럼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부모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어난 질병이 자식이 그 나이가 되면은 똑같이 그 질병을 유발을 해요. 그것이 바이러스 복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때문에 아빠의 유전자하고 그 감염된 자식의 유전자가 똑같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그 변형된 그 사진만 보여주면서 유전병이다. 유전병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복제 물질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똑같이 바이러스가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파괴가 돼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전자 자식하고 유전병이라고 이제 발표를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유전자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환자들이 얼마나 파괴가 됐고, 아버지하고 자식의 유전자가 똑같다라면 그건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일어난 질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검사예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징을, 유전자 복제 물질에 대한 특성을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때문에 자식하고 부모하고 또는 가까운 인척들이, 아버지하고 그 후손들이 똑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똑같이 이 세포들이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요게 바로 유전자 검사가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아버지나 가족들이
간암이 일어났는데 간에 그 세포 유전자를 검사했을 때 아버지 유전자하고 자식의 유전자가 똑같이 변형이 돼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세포 유전자가 파괴가 돼서 똑같이 변형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인들은 그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유전병을 체크하는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바이러스 유전 물질에 의해서 변형된 유전자를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인데 그거를 유전병이라고 환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온 거죠. 응? 그러한 방식으로 염증 질환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을 한다. 염증이 발생한다.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면 환자가 식사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암, 희귀병, 그리고 발전이 악화가 되면은 가족력이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병이다. 이렇게 구라를 까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들이죠. 그러면서 끝없이 항생제, 또 다른 항생제로 계속 처방을 하고 있고, 대증 치료라고 하고 있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대증 치료거든요. 항생제 말고.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치료는 두 가지예요. 대증 치료하고, 예를 들어 해열제, 통증 완화제, 이런 그걸 대증 치료라고 해요. 응? 예로서 이제 해열제나 통증 완화제나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은 환자가 질환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증 치료예요. 그럼 우리가 뭐 질병이 생겨서 병원으로 가면은 약을 뭐 다소할해서 기본 세알에서 뭐 7, 8알까지도 처방을 받죠. 거기에는 이제 해열제, 뭐 기침 이제 소염제, 그다음에 뭐 근육 통제 이거 줄여주는 거, 요런 대증 치료라고 해서 그런 고통을 줄여주는 약하고, 진짜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항생제, 세균 감염 치료제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 염증 질환, 만성 질환으로 아무리 병원을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는 3개월 이상 처방을 하면 안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병이 더 악화돼요. 염증이 더 발생하고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그런데도 이 의료인들은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끝없이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모든 질환.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희귀병, 암, 합병증, 불치병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평생 동안 항생제를 투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항생제 오남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에? 왜 이렇게 항생제는 부작용까지 일어나는데, 병을 악화시키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현대의학은 항생제를 투약을 하느냐? 에?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으니까 환자들에게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항생제를 계속 투약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투약을 3개월 이상 했는데도 염증 질환에서 초기 증상에서 항생제를 3개월 이상 투약했는데 치료 완치가 안 됐다. 그럼 바이러스 질환자로 등록을 해요, 의료인들이. 질병관리청에. 예? 그러니까 염증 질환이 초기 증상인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초기 증상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든 세포가, 몸 안의 모든 장기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파괴가 되면서 그 죽은 세포들이 몸 안에 쌓여서 노폐물로 쌓여 있는 게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늘어난다라는 건 몸 안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서서히 많이 죽어간다는 얘기죠. 예?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몸 안의 세포를 감염시켜서 그 몸의 세포의 영양분을 뺏어가면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면서 세포는 죽어요. 응? 그래서 죽은 세포가 몸 안에 쌓인 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즉 염증이 발생하면서 염증 질환이 발생하는 거고, 염증 질환에서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가면서 악화돼서 만성 염증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고, 만성 질환에서 또 악화가 돼서 만성 질환 합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기에서 눈, 목, 머리, 혈관, 혈액, 관절, 장, 간, 신장, 췌장 이런 데서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기능을 잃어가지고 우리 몸은 모든 장기들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육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성능을 발휘하게 돼 있는, 마치 자동차에 수만 개의 그
부품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거기서 하나만 고장이 나면은 나머지 이 부품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응? 아주 적절한 예로는 엔진 오일만 안 갈아도 엔진이 거의 이제 뻑뻑하게 멈추면서 미션이고 뭐고 다 고장나기 시작해요. 응? 그렇듯 만성 질환으로 혈액이 망가지고 혈액에 이제 적혈구가 파괴되고 세포가 감염이 돼서 신장 파괴되고 그다음에 뭐 갑상선 염증 생기고 염증이 이게 막 세포들의 장기들의 세포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장기들이 기능이 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질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성 질환이고 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이 합쳐진 게 합병증이에요. 장기에서 일어나면은 만성 질환이 장기에서 일어나면은 염증이 용종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병증이에요. 아니 만성 질환이에요. 어? 의사들은 그걸 만성 질환이라고 해요. 염증 질환. 염증이 용종이 되고 암이 됐다. 어?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모여서 용종이 되는 거예요.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죽은 세포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인체 구조상. 어?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점점 더 계속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세포가 죽어가니까 그 염증이 점점 커지고 용종이 점점 커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감염이 돼가지고 영양분을 다 이제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빼앗으면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때쯤 이 세포는 완전히 죽게 돼요. 그렇게 죽은 세포들이 염증이고 그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썩은 게 암이에요. 그래서 간이나 위나 이런 데서 암세포들이 시커멓죠. 그건 완전히 죽다 못해 썩은 거예요. 노랗게 고름 생기는 건 이제 죽기 시작하는 세포들이고 그런 것들이 뭉쳐진 게 용종이고, 그리고 고름 같은 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긴 게 위에서 생기면 위 용종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더 모여서 썩기 시작한다. 우리 여기서 골무면 짜죠. 그럼 그게 이제 상처가 죽은 게 이제 빠져나가니까 죽은 이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까는 상처가 이제 아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은 세포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이 죽은 세포들이 나중엔 썩어요. 썩어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암세포라고 암덩어리라고 보면 막 이만한 것들이 시커멓게 썩어 있죠. 저런 게 왜 몸속에 장기에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무슨 기름덩어리 썩은 시커먼 기름덩어리처럼 저기 뭐 원유 그 다 이제 쓸만한 거 뽑아내고 그 노폐물 덩어리처럼 시커매지죠. 이게 바로 죽은 세포들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속에서. 그 정도로 악화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런 게 이제 혈액에서 일어나고 근육에서 일어나면 근육 희귀병, 혈액에서 일어나면 혈액 희귀병, 근육에서 일어나면 근육 희귀병 이렇게 불러지는 것이고 이게 합병증이에요. 만성질환 합병증, 바이러스 감염 만성질환 합병증. 이런 것들을 현대의학이 국민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유전병이다. 응? 환자들이 식사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네? 염증이 그래서 유발된 것이다. 아니에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질병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고 염증이 유발되고 만성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불치병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자료를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암, 희귀병, 뭐 고혈압, 당뇨 전부 세균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제는 그게 상식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질환자들을 염증 질환자들을 3개월 이상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데 3개월을 치료를 했을 때 세균 감염 질환자들은 완치가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 만성 질환이나 염증 질환 완치됐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세균에 감염돼서 그 질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생제로 치료가 돼요. 세균 감염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되고 희귀병, 암, 불치병으로 악화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자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염증 질환자들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항생제로 3개월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가 되는 사람은 이제 빼고, 완치가 안 되고 악화되는 사람들은 전부 염증 질환자들부터, 그러니까 뭐 완치된 사람들은 다 빠졌으니까 지금 질병으로 앓고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질병이 치료가 안 되는 모든 질환자들을 전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질병관리청에. 예? 응? 바이러스 감염자로 G코드로. 응? 그래 놓고 전부 염증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또 만성질환으로 악화되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악화된 건데 항생제로 치료가 못 돼서, 그러면 환자가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응? 식사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암이나 희귀병으로 악화되면 가족력이다. 그것은 바이러스, 응?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유전자 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로 감염됐는지, 감염이 돼서 아빠하고 자식한테 똑같이 이 세포 유전자가 변형이 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그걸 가지고 유전병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고 하면 현대의학에 치료를 못 하잖아요. 치료를 못 하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는 유전 질환이다. 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래 놓고 모든 질환자들을 항생제로 치료가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자들을 모두 바이러스 감염자로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해놓고 이 의사들이 전부 등록을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표본조사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청에 개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전부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해놓으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자료를 넘기는 거예요. 각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그래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즘을 시키고 외부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적인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경련제, 구토제 쏴가지고 신경계 증상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자타 해결을 하는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재산을 강탈하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아 나눠가져요. 자살방지원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놓고 사고사, 질병사, 어? 자살로 위장해서 신경작용을 써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자살로 위장해서 죽고, 운전할 때 마취제 싸가지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차량 ECU 해킹해가지고 차량 잡아 돌려가지고 밖에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받고, 이 질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간 인류를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한다라는 걸,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일어나는 걸 감추고 환자들에게, 응?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응?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염증 질환,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면은 환자가 스트레스, 식사 관리 잘못해서 염증이 계속 수치가 올라와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된 것이고, 또 희귀병 합병증으로 악화되면은 가족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서부터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나타나거든요. 어? 만성 질환 이상부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포들이 점점 파괴되면서 변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검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 질환, 초기 만성 질환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어? 크게 나타날 때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세포가 파괴돼서 변형이 돼서 세포 변형이 일어날 때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유전병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치료가 안 되죠. 염증 질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염증 질환부터 치료를 못해서 만성 질환, 희귀병, 암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 이상의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항생제로. 어? 항암제도 가짜고요. 어? 암 치료제나 이게 항암제도 원인 바이러스, 이 암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바이러스로 파괴된 세포들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암세포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포들은 감염돼서 계속 죽어서 암이 계속 다발성암으로 유발이 돼서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이 다발성암으로 전부 죽고 있죠. 응?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아니라, 응?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염증 유발의 원인이 환자가 잘못하고 가족들 유전병이라고, 원인과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의료인들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더군다나 누가 뭐 바이러스 치료제 못 만드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응? 바이러스 감염된 거를 의료인들한테 따질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 못하는 거를 따질 사람은 없어요. 응?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이 발생하면 그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고,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것부터 감추고, 응? 왜? 환자들에게 항생제로 치료하는 척 하려고. 치료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치료는 하고 있는데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항생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오남용까지 하면서. 에? 왜? 그건 왜? 치료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 정상적인 치료를 하는 척. 어? 그러면서 모든 원인과 책임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환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현대의학이 정상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스트레스 관리 잘못하고 식사 관리 잘못하고 건강 관리 잘못해서 계속 염증이 유발돼서 악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암, 희귀병, 난치병으로 악화되면 그제서야 이제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아빠하고,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예요.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게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인데, 그거를 감추고 아빠의 유전병이 유전병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세포가 아빠도 자식도 파괴된 게 아니라, 이렇게 파괴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유전병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어떻겠어요? 염증 질환부터 합병증, 암, 희귀병까지 올 때까지도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끝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의료인들이. 왜?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걸 전부 환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원인과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네가 스트레스 관리 못해서 그래. 식사 관리 못해서 그래. 식사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응? 운동 관리 세 가지 안 걸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도 걸려요 여기에. 응?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다 누워 있어야 돼? 운동도 스트레스예요. 운동 관리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해요? 식사 관리 현대 어떻게 뭐 스님이에요? 전부 풀만 뜯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 현대 인류는 스트레스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수천 년간 한 사람이 과거에 30년, 40년의 수명이었는데 그러면서 수십 번의 전쟁을 치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는 게 인간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6.25 일제시대 다 겪어가면서 모가지 마당에서 새끼줄로 묶어놓고 칼로 모가지 자르고 창식해명 안 한다고 교회 모아놓고 일본 놈들이 6.25 때 폭탄 떨어지는데 자식이고 부모고 남편이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사지가 뜯어 찢겨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래서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모든 이런 고통을 받아도 어? 자식만큼은 낳아서 키워야 내 대를 이을 수 있다. 어? 이런 정신이 강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응? 부모들에게 그래 왔던 거예요. 모든 그게 현대인이 얼마나 편합니까? 에? 얼마나 편해요. 에? 맨날 그 6.25 때만 해도 보세요. 공산국가 중국하고 유엔군하고 전쟁하면서 서울하고 부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피난하면서 폭탄 맞아가지고 죽고 막 짐 애 안고 메고 싸고 걸어서 피난하는 와중에 밤낮으로 피난하는 와중에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폭탄 맞아 죽고 옆에서 부모고 자식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찢어지는 걸 보고도 어? 자식을 낳아가지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남았습니까? 에? 그런데 현대 이렇게 편한 세상에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고요? 에?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으면 인류는 벌써 수만 년 전에 다 멸종했어야 돼요. 에? 짐승 어떻게 잡아먹고 살아요? 에? 에? 공룡도 잡아먹었다는데 옛날엔 우리 선조들이 석기시대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에?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질환이 발생하고 한다라는 걸 감추고 자신들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치료 못한다라는 걸 감추고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그 모든 항생제로는 당연히 치료가 안 되니까 악화되는 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야만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아니다라고? 절대로 아닐 수가 없어요. 항생제로 3개월 치료해서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을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 합병증, 부치병 환자들은 전부 모든 의료인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질병관리청에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응? 어떤 게 맞겠어요? 응? 이러한 만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사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감염자들을 등록을 하는 감염자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긴급 대응팀. 아 코로나 땡겨왔다. 그 WHO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발표하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온 무증상이고 질환자라는 얘기죠. 양성자, 무증상자로 나눠서 무증상 환자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유발돼서 급격한 노화가 일어나고 20년 이상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런 모든 질병을 앓다가 나중에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급격한 노화. 갑자기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은 6개월 만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은 모르는 사람처럼 얼굴이 변해 있잖아요. 늙어 있고. 근손실 때문에 얼굴 형이 변하고 늙어지 이게 늙어가지고 젊은 애들도 막 늙어 보여요. 눈 처지고 눈꼬리 처지고 주름 생기고 얼굴 해슬해지고 근육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세포가 죽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근육 희귀병이 되고 신경계 희귀병이 돼요. 네? 그게 바로 WHO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고 급격한 노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20년 이상, 최소 20년 이상 수명이 짧아진다. 30년이 될 수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강도에 따라서. 그 강한 바이러스를 슈퍼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도 온갖 암, 희귀병으로 희귀병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전부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100% 아무 질환 없고 건강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네? 그들의 질병은 우리는 모르죠. 그들이 잘 얘기 안 하죠. 이미 언론에 발표된 것만 봐도 단 한 명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이러한 지금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긴급 대응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 나치즘, 응? 정신과에서 과거 나치 731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그러죠. 이건 나치즘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국가와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국민들의 방역이라고 신경작용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로 의료인들이 양심을 어기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뉘른베르크의 협약에 의해서 나치들이 했던 짓을 또 방역이라고 할 것이다. 인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전염병을 발생 시 이 짓을 또 할 것이다. 절대로 하지 마라. 반드시 사형시키겠다라고 가르쳤죠.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응? 사회 안전을 지키라고. 나치고 오르겠지면서. 독일 그 정신과에서 왜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하는 팀들입니까 원래?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방역을 해요?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응?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그래서 나치즘을 일으켜가지고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에 모두 감염자, 정신질환자, 응? 노숙인, 장애인, 예? 그 다음에 저기 질병자들, 뭐 우리 역사에는 유대인만 죽였다고 많이 죽었다고 나오죠. 그거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국가는 다민족 국가예요. 어? 어? 그 유럽 국가는 작은 나라 국가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응?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막 섞여서 살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나치즘 알잖아요. 아리안 민족만 나치당에 가입을 시킨 거예요. 나머지 민족은 싹 죽였어요. 슬라브족이니 유대인족이니 다른 민족도 다 죽이고 그 이상의 이제 질병자들 이거 전염병자들이라고 질병자들 정신질환자들 이거는 뭐 가짜로 누명 씌우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해서 질병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모는 거예요. 감염자들. 응? 그리고 노숙인들. 노숙인들을 왜 그러냐? 지금도 방역 대상이에요. 지금도 노숙인들이 장애인들도 응? 환경이 지저분한 데서 바이러스를 유발시키고 전염을 시킨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여요. 지금 노숙인들 한 명도 안 보이죠? 우리 사회에서 다 죽인 거예요. 옛날 나치들하고 똑같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유전자 변형을 위해서 오는 장애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 그 수용소를 개토라고 그래요.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불러요. 거기다 다 가두고 재산 빼고 죽인 거예요. 아리안 민족만 빼고. 그게 나치즘이고 지금 심리치료예요. 외부 치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정액 화학. 그 나치 731이 신경작용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저기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신경작용제 만들었죠. 나치하고 똑같이. 그게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외부 치료. 외부 치료라고 해서 가방에다 핸드폰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자살 방지원들에게 숨겨놨죠. 거기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리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 전유물이다. 그것은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핵무기 총칼보다 더 잔악하고 비열하다. 첫 번째가 이제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솔리 희생시켰다. 두 번째가 이제 신경작용제. 세 번째가 의료인들이 양심을 지켜라. 네 번째가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생명권을 빼앗는 전체주의다. 근데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에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있는데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나치즘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죽이는 재산을 빼고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 짓을 또 할 경우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끝까지 찾아내서. 응? 그 시절에는 찾으러 다녔죠. 자료를 전부 불태우고 의료인들이 전부 도망을 갔어요. 응?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치 수용소예요.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다 숨겨놓고 통신으로 자살 방지원들을 시키는 거예요. 응? 옛날처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수용소에다 가둘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납병원화 해가지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집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응?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옛날 나치 수용소인 거예요. 응? 납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 옛날엔 잡아왔죠. 수용소에 가뒀죠. 지금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응? 납병원화 24시간 고문을 하는 거예요. BCI 장비로 감시하고 생각까지도 읽어가면서 정신질환자를 코에 얻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서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네가 가족력이다 스트레스 식사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책을 하게 만들고 의사들에게 매달리게 만들고 돈 갖다가 아유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매달리게 만들고 존경받는 거죠. 다 흰가운 입고 다 폼잡고
예,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응? 해보겠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식사 관리, 뭐 스트레스 관리,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치료하는 거지. 그거 죽을 때까지 식사 관리,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이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 합병증, 불치병으로, 희귀병, 암으로 악화돼서 죽을 거라면은 그거 아무리 관리해도 그렇게 죽는 거를 그게 치료예요? 어? 그거 식사 관리, 스트레스 관리 안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식사 관리, 건강 관리 신경 쓰면서 그거 시키는 대로 치료되지도 않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말 듣고서 죽을 때까지 나 자체 가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래놓고 결국에는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기다렸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미리 치료한다면 화학무기로 정신질환자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유죄해서 체살받고 죽이는 시스템이 현대의학이라는 전체 시스템이 100년간 그 짓을 해온 거예요. 거의 100년간. 일 최악의 사기죠. 그러한 사실을 이 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7시 5시간 반 동안 지금 앉아 있는데 도저히 자각을 못하고 화학물 얼굴에다 때려붓는 거예요.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만행을 지난 100년간 인류가 해온 만행을 의료인들이 해온 만행을 WHO가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해온 만행을 에? 전 인류의 질병이 발생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에?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환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거짓말로 자신들은 정당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짓말로 환자에게 책임을 돌려놨으니 그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식사 관리 잘못해서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그렇구나. 희귀병 암이 오면은 그때서는 또 유전병이라고 구라를 까버려가지고 부모까지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류의 고통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걸 감추고 자신들이 권력과 탐욕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돈을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응? 그러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응? 몇 배의 고통을 더 주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자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은 염증, 만성질환, 합병증, 암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의료인들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내 자책을 하면서 살게 만들고 이제 희귀병, 암, 불치병 죽을 때까지는 이제 가족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유전병 때문에 그래.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게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인류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누려온 거예요.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또 그 사람들을 등록을 해놓고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해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 대응팀이라고 거기다가 넘겨서 테러범 유죄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게 만들어놓은 현대의학의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100년간 이 짓을 해온 거예요. 거의 100년간. 이게 얼마나 잔악하고 경악할 노릇입니까? 네? 아니 항생제 만들어서 세균 바이러스 치료, 세균 감염 질병을 치료한 거 훌륭한 일이에요. 현대의학의 커다란 성과죠.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 질병은 치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이렇게 희생시켜온 거예요. 계속 의료인들이. 그거 누가 했겠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매뉴얼 만들어서 전체 의료인들이 하고 긴급대응팀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 전 인류의
학살, 살인극이죠. 사기극이고. 예? 그것도 부족해서 죽을 때까지 자책하게 만들고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고. 예?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도 전부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예? 자책하게 만들고 화목이 싸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이간질 통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자책하게 만들고 망상병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예? 100년간 인류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학무기를 대구 서구 정신건강보호센터가 때려 붓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은 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자신들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동료들도 죽이고 있고. 각 정신건강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구 서구 정신건강 대구 서구의 시민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고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리른베르크 협약이 적용이 돼가지고 모든 자료가 국방부로 가고 있고 10명 이상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출근하셔가지고 이걸 막겠다고 끝없이 테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진정한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악마예요, 악마. 예? 거의 6시간 동안 한 글자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써가지고. 예? 정확하게 기록.